네, 간호법 그리고 이에 대한 거부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 간호법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선 그렇죠. 먼저 간호법이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인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 간호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간호계의 수건입니다. 지난 1977년부터 제정이 추진이 됐는데요. 예. 현재의 의료법은 다분히 의사 위주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전문성 그리고 달라진 위상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요양과 돌봄 수요가 늘어나니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서 대비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예, 의사, 조무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한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간호사협회가 한쪽에 있고, 그렇죠. 먼저 여야가 갈라져 이렇게 쭉 갈라져 있단 말이죠. 문제점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까? 사실 간호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거는 일조에 있는 그 목적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입니다. 예. 먼저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PA, 그러니까 Physician Assistant라는 의사 보조인 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 등이 PA 면허를 받아서 간단한 처방권을 가져서 가정 간호나 아니면 물리치료 클리닉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요, 간호법에서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에서 지금까지 의사 대신 보건의료 서비스를 많이 해왔는데 그걸 구체화한 거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 간호사는 단독 개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호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간호사의 입김이 더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데 근데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사 편은 아니, 그러니까 편을 뭐 가르는 건 아닙니다만 의사 쪽은 아닐 것 같은데 반대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예. 많은데 일단 간호조무사들은 그러니까 먼저 응시 자격을 고졸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한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고요. 예. 또 간호법 12조에 보면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위해서 사실상 간호사만 채용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간호사협회들은요, 현재와 다르지 않은 규정이라고 역시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핵심은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발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여쪽에 있었고 간호사는 야쪽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행동할 거야. 이렇게 결론 나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단체 행동을 예고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호법이 사실상 거부된다면은 간호협회는 뭐 파업입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지금 단체 행동을 예고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P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좀 다르긴 하지만 PA 간호사 제도가 있어요.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 의료법상은 사실 금지가 되어 있는 행동이긴 한데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고 수술이나 시술에 보조를 하는 거죠.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이런 불법적인 업무 지시나 또 초과 근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가 이제 마지막 관건으로 남았는데 저희 이제 낮에 하는 뉴스 오늘 패널들한테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방송 전에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사실상 그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부권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거부권은 사실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하지만 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또 입법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서 행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나가고 있지만요. 역대 대통령들만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그리고 쌍특검법 같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총선 여론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좋지 않게 본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하고요. 또 거부권 행사를 하던 하지 않던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료는 서비스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용자,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유지가 되는 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체 행동을 하면 분명히 피해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갈 텐데 지금 뭐 많이 아픈 사람들은 좀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료 서비스 제대로 못 받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